요즘 자꾸 기운이 없으시죠? 계단 오를 때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찾게 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오시고요. 손주들이 같이 놀자고 할 때 할머니는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게 속상하시죠?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에도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 정종선입니다. 올해 67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오신 72세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개월 전만 해도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는 꿈도 못 꾸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안아달라고 하면 할머니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이분이 지난주에 손주와 함께 아파트 7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72세의 말이에요. 심지어 숨도 별로 안 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단백질 식단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어나지? 사실 70대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7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의 절반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의학용어로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2배로 먹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해요.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단백질이라고 믿고 먹어온 것들이 사실은 70대에게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6g인데 70대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이 60-70g이거든요. 계란만으로는 하루에 12개를 먹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박정순 할머니가 실제로 3개월 동안 드신 단백질 식단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식단표에는 3가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비밀 흡수율을 3배 높이는 타이밍, 두 번째 비밀 70대 전용 단백질 조합법, 세 번째 비밀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는 3-3-3 법칙. 이 3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박정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70대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눈에 띄는 근력 향상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무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넘어질 위험이 급증해요. 70대 이후 낙상사고가 일어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한 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6개월 이상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오래 걸려요. 세 번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네 번째, 치매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과 뇌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뇌 기능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70세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매년 3-8%씩 줄어들어요. 5년이면 근육의 40%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어요.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나는 젊을 때부터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왜 근육이 줄어들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실 위산 분비 감소.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7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분해가 안 돼요. 그냥 소화 안 된 채로 빠져나가는 거죠. 혹시 요즘 고기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실 단백질 합성 능력 저하.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의학 용어로는 근단백질 합성률 저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대는 젊을 때보다 1.5-2배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6g씩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에 72에서 9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 잘못된 섭취 패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아침은 거르시고 점심은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만 몰아서 드시는 거요. 이렇게 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거의 제로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70대는 한 끼에 25에서 30g이 최대입니다. 그럼 박정순 할머니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3개월 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근육량 측정 결과 동년배 평균의 70%밖에 안 됐고 악력은 15kg도 안 나왔어요. 보통 70대 여성 평균이 18에서 20kg인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장 속상해하신 건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달라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놀이터에 가서도 벤치에만 앉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식단표였을까요? 다음에서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흡수율을 3배 높이는 황금 타이밍.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침 7에서 8시 근육 합성의 골든타임.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가장 간절히 원해요.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드시면 흡수율이 평소의 3배까지 높아집니다. 박정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죽만 먹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만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분해 모드가 켜진 채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점심 12에서 1시 에너지 충전 타임. 점심때는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이때 드신 단백질은 바로 근육으로 전달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특히 오후에 피곤하신 분들은 점심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저녁 6-7시 회복과 재생 타임. 저녁 단백질은 밤사이 근육 회복을 도와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늦은 시간 단백질 섭취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두 번째 비밀 70대 전용 단백질 조합법. 일반적인 단백질 음식들을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70대에게 맞는 특별한 조합이 있어요. 조합 1. 부드러운 단백질 소화 요소. 70대는 씹는 힘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부드러운 단백질과 소화를 돕는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해요. 순두부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 도움. 계란찜 무의 효소가 단백질 분해 도움. 닭가슴살 삶은 것 배추의 섬유질이 소화 촉진. 조합 2. 완전 단백질 만들기. 식물성 단백질은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올바르게 조합하면 고기보다 더 훌륭한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콩 현미 아미노산 보완. 두부 참깨 메티오닌 보강. 렌틸콩 견과류 필수 아미노산 완성. 조합 3. 흡수율 높이는 비타민 조합. 단백질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특정 비타민과 함께 먹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단백질 비타민C 브로콜리, 파프리카. 단백질 비타민 B6 바나나, 감자. 단백질 아연 호박씨, 참깨. 세 번째 비밀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는 3-3-3 법칙. 이게 바로 박정순 할머니가 성공한 핵심 비법이에요. 첫 번째 3하로 3번 나누어 먹기. 한 번에 30g씩 3번 나누어 드세요. 한 끼에 90g을 몰아서 먹는 것보다 30g씩 3번 나누어 먹는 게 흡수율이 3배 높아요. 두 번째 3-3가지 종류 섞어 먹기. 동물성, 식물성, 발효식품을 하루에 하나씩은 꼭 드세요. 동물성 계란, 생선, 닭고기. 식물성 두부, 콩, 견과류. 발효식품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세 번째 3-3시간 간격 지키기. 식사 간격을 3시간씩 두세요. 너무 자주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되고 너무 오래 비우면 근육 분해가 시작돼요. 이 식단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특히 70대에게는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요. 무작정 고기만 많이 드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70대에게 질긴 고기는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릴 뿐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완전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부드러워서 70대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70대에게는 하루 2-3개까지도 괜찮아요. 다만 계란찜이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생선이에요.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 100g에는 18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염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시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는 연어처럼 가시가 적은 생선을 선택하시거나 생선을 삶아서 살만 발라내서 죽이나 스프에 넣어 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 그러니까 100g 정도에는 8에서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하기도 쉽죠.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정말 좋아요. 두부를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세요. 순두부보다는 일반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금기사항은 나트륨과 함께 먹는 거예요.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단백질은 많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70대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고혈압은 물론이고 부종, 심하면 신장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젓갈이나 장아찌와 함께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선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단 음식과 함께 먹는 거예요. 단백질 쉐이크에 설탕을 넣는다거나 달달한 요구르트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당뇨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 흡수도 방해받아요. 과일도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만 드시고 감미료가 필요하시면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중요해요. 혈당 지수가 낮은 현미, 통밀, 채소류와 함께 드시고 과일이나 설탕이 들어간 식품은 피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모든 가공육과 젓갈류는 금물이에요. 신선한 생선구이나 담백한 두부 요리, 삶은 계란 정도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 정도만 드시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박정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셨어요.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단백질만 잔뜩 드시려고 하시고 한 번에 몰아서 드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3일 만에 포기하려고 하셨죠.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는 안 되고 효과는 전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주에는 아침에 계란 하나만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몸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주에는 점심에 두부 반모를 추가했고 세 번째 주에는 저녁에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넣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준 거죠. 네 번째 주부터는 할머니 취향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몸이 서서히 적응하니까 부담도 없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만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린 70대 분들의 성공 사례가 정말 많아요. 또 다른 성공 사례는 68세 이영희 할머니예요. 이분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약국에서 글루코사민도 사드시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으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식단을 시작하신 지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사실 관절염에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골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특히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연골이 계속 닳기만 하고 재생이 안 돼요. 이영희 할머니는 특히 뼈국물을 우린 곰탕이나 삼계탕을 자주 드셨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 거죠. 할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세요. 30분 정도 걸으시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시장도 혼자 가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들고 다니세요.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음식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니까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계란은 한 판에 3,000원 정도인데 30개 드리니까 한 개당 100원이에요. 두부는 한 모에 1,500원 정도니까 반모씩 먹으면 750원이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하루 단백질 비용이 5,000원도 안 돼요. 밖에서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싸죠. 박정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절약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입맛이 없어서 이것저것 사다 먹곤 하셨는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니까 군것질도 줄어들고 외식도 줄어든 거죠. 특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경제적인 메뉴가 있어요. 콩나물에 계란 넣고 끓인 국이에요. 콩나물 한 봉지가 1,000원, 계란 2개가 200원이니까 1,200원으로 한 끼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두부 반모 넣으면 750원 추가되지만 그래도 2,000원 안에 풍성한 단백질 식사가 가능해요. 또 다른 경제적인 메뉴는 참치캔을 이용한 요리예요. 참치캔 하나에 1,500원 정도인데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두부와 채소를 넣고 볶으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 높은 한 끼가 완성돼요. 하지만 가장 경제적인 건 아마 렌틸콩일 거예요. 렌틸콩 1kg에 5,000원 정도인데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어요. 단백질 함량도 높고 요리법도 다양해서 정말 좋아요. 밥에 넣어서 잡곡밥으로 해도 되고 스프로 끓여도 되고 샐러드에 넣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의사 선생님, 저는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씹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죠? 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틀니를 하셨거나 이가 약하신 분들은 질긴 고기를 드시기가 정말 어려우시죠. 이런 분들께는 부드러운 단백질을 추천해요. 계란찜이나 계란죽, 두부찜, 생선살만 발라낸 것, 닭고기를 푹 삶아서 잘게 찢은 것 같은 거요. 특히 렌틸콩을 푹 삶아서 으깨면 정말 부드러워져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요. 한 분은 믹서기를 활용하시더라고요. 삶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믹서기에 갈아서 죽이나 스프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음식이냐고 하셨는데 막상 드셔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위가 안 좋아서 많이 못 먹는데 어떻게 하죠? 예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5에서 6번 정도로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추천해요. 차가운 음식은 위에 자극을 주거든요. 계란죽이나 두부된장국, 닭고기죽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들이 좋아요. 그리고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시면 위산 분비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질문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게 더 쉽지 않나요? 예요. 요즘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가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70대에게는 천연식품이 훨씬 좋아요. 보충제는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첨가물도 많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 소화 부담이 커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70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충제만 먹으면 다른 영양소는 부족해질 수 있어요. 천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이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도 더 잘 되고 영양 균형도 맞춰져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 들어있고 생선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잖아요. 네 번째 질문은 운동을 같이 해야 하나요? 예요. 물론 운동을 하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70대에게는 가벼운 산책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해요. 박정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소대로 집안일 하시고 가끔 동네 한 바퀴 걸으시는 정도였죠. 그런데도 근육량이 늘어났거든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니까 일상 활동만으로도 근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식후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추천해요. 이것만 해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아요. 무엇보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나요? 예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에서 4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기력이 생기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소화도 좋아져요. 근력이나 근육량의 변화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여섯 번째 질문은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예요. 대부분의 경우 괜찮아요. 오히려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당 패턴이 바뀔 수 있어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포도당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정말 나이 들어서도 근육이 늘어나나요? 예요. 네, 늘어나요. 이건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물론 20대처럼 빨리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어쩔 수 없게 돼요. 박정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72세에 무슨 근육이 늘어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정말 가능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하셨어요.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근육세포가 만들어지고 기존 근육도 강해질 수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단백질 섭취입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적절한 양을 올바른 조합으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변명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돈이 없어서라고, 어려워서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이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어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6개월 만에 뵙는 건데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혼자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예전에는 택시를 타고 오셔서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병원까지 30분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근육량은 6개월 전보다 25% 증가했고 골밀도도 개선됐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졌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일 기뻐하신 건 따로 있었어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정말 반짝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진짜 보상이에요. 단순히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겨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이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노년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가서 계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부가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내일 장볼 때 꼭 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럴 힘이 있거든요.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